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마치 바다에 돌멩이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첨벙하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만 잘해줘도 몇 배로 돌려받습니다. 이게 뭔 차이일까요? 왜 똑같은 마음으로 베푸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노래가 있어요.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함께 부른 주시고라는 곡입니다. 처음엔 그냥 달콤한 듀엣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주시고 또 주시고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이 한 줄이 제 가슴을 팍 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건강한 관계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한테 계속 베풀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확 지쳐버린 적 말이에요. 전화도 내가 먼저 걸고 만나자는 것도 내가 먼저 말하고 밥값도 내가 더 많이 내고 그런데 상대방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해요. 처음엔 괜찮다. 내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더 속상한 건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걸로 뭘 그래. 베푸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소리 들으면서 혼자 억울해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건강한 관계일까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누가 도움 청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술값도 내가 내고 선물도 내가 더 많이 사주고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내 베품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너 요즘 왜 이래? 예전만 못하네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내가 베푸는 게 상대방한테는 그냥 공짜 서비스였구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내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 말이에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경험이셨는지 궁금해요. 특히 우리 기성세대는 더 그래요. 어릴 때부터 남한테 패 끼치지 말고 베풀어라 이렇게 배워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확실하게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처음엔 그런 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걔들이 더 현명한 거더라고요. 건강한 경계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부른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정답이구나.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관계구나.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착취예요. 받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주는 사람은 언젠가 지쳐 떨어져요. 그러면 그 관계는 끝이에요. 진짜 좋은 관계는 뭔가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내가 힘들 때는 상대방이 도와주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내가 도와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양을 주고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 상황에 따라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시간 많은 사람은 시간으로, 마음 따뜻한 사람은 마음으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받기만 하려는 마음이냐, 서로 주고받으려는 마음이냐. 이 차이가 관계의 운명을 가른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함께 들어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으면 그냥 사랑 노래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영탁 씨가 이렇게 노래했죠. 주시고 또 주시고,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우리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들렸어요. 아,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 얘기구나. 그런데 김연자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때로는 당신이 먼저, 때로는 내가 먼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요.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구나. 여러분, 이 가사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어요. 때로는 당신이 먼저, 때로는 내가 먼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면 무조건 베풀어야지. 계산하면 사랑이 아니야. 그런데 이 노래는 다르게 말해요. 때로는 내가 먼저,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왜 그럴까요? 한쪽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결혼한 지 20년 된 아주머니였는데 남편한테 혼자서만 베풀고 살았대요. 밥도 혼자 차리고, 빨래도 혼자 하고, 아이들 숙제도 혼자 봐주고. 처음엔 남편이 고마워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편해.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변하더래요. 아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뭘 해. 그 말 듣는 순간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20년 동안 혼자 베풀고 살았는데 남편한테는 그게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너무 잘못 살았나 봐요. 베푸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해드린 말이 있어요. 베푸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베풀 기회를 줘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베푸는 기쁨을 모르거든요. 베푸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베푸는 기쁨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받는 고마움도 알게 돼요. 그러면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부른 이 노래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시고 또 주시고,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라는 말이에요. 한 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계속 주고받자는 거예요.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우리가 숨을 들이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쉬기만 해도 죽어요.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해야 살 수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면 관계가 죽어요. 주고받고를 반복해야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김연자 선생님이 부른 이 부분이에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요. 나누며라는 말 보세요.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걱정도 나누고, 꿈도 나누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혼자 살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테 패 끼치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기회를 빼앗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 자체는 좋은데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돼요.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관계예요. 건강한 의존이요. 내가 힘들 때는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이 노래가 바로 그런 관계를 노래한 거예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노래가 나온 시대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지금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왜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주고받기에 대한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특히 우리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를 말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 동네는 어땠습니까? 옆집에서 김치를 담그면 우리 집에도 한 접시 갖다 줬어요. 우리 집에서 전을 부치면 옆집에도 한 접시 갖다 줬고요. 그때는 품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농사일 도와주면 상대방도 내 농사일 도와주고, 내가 집 짓는 일 도와주면 상대방도 내 집 짓는 일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시로 나와 살면서 이웃과 인사도 안 하고 살게 됐죠. 아파트에 살면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요. 그러면서 개인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남한테 패 끼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주고받는 문화가 점점 사라진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보세요.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여행도 혼자 가고, 혼족 혼밥 혼영 이런 말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들도 외로워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진짜 소통하고 싶어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베풀었는데 배신당한 경험,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이용당한 경험.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주고받지 않는 걸 택한 거죠. 차라리 혼자 살자. 기대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주고받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동료, 학교에서는 동급생, 이런 식으로만 지내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코로나19 때 더 심해졌죠.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단절됐어요.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니까 진짜 마음은 전달이 안 되고요. 그때 저도 많이 느꼈어요. 아, 사람은 정말 만나야 하는구나.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마음이 통하는구나. 그런 시대에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시고 또 주시고,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이건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처방전이에요. 다시 주고받으며 살자. 다시 마음을 나누며 살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특히 김연자 선생님이 부르셨잖아요. 김연자 선생님은 우리나라 트로트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분이 젊은 영탁 씨와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건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젊은 세대야, 너무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기성세대야,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지 마라. 서로 주고받으며 살자. 이런 메시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메시지가 너무 필요해요. 가족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부부 간에도 마음이 안 통하고, 친구 사이에도 진짜 속마음을 나누지 않고, 왜 그럴까요? 주고받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베푸는 법도 모르고, 받는 법도 모르고, 고마워하는 법도 모르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거구나. 주고받는 기쁨,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따뜻함. 이걸 다시 찾아야 하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변하고 있어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 그 소확행 중에 많은 게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친구와 맛있는 커피 마시기, 가족과 소박한 여행 가기, 연인과 일몰 보기. 결국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진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누군가와 함께해야 행복이 배가 된다는 걸. 그래서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랑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걸 일깨워 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전에 비해 주고받는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깊어졌나요? 자,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저도 이 문제로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 지난날이 떠올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젊었을 때 주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푸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후배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때는 그런 제 자신이 참 대견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뿌듯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사업이 잘못돼서 빚을 지게 됐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도왔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나 좀 도와달라.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10명 중에 1명만 도와줬어요. 나머지 9명은 다 핑계를 댔어요. 아이고, 나도 요즘 어려워서 미안해. 나도 빚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내가 베푼 건 다 어디로 갔을까? 더 속상한 건 그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그때까지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뜻밖의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동네 아저씨였어요. 그분은 제가 따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 상황을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호가, 내가 힘들다는 얘기 들었다. 내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써라. 그러면서 봉투를 건네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특별히 잘해준 적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냥 가끔 마주치면 인사나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왜 그분이 저를 도와준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평소에 누구한테든 적당히 베푸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만 특별히 잘해주신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한테 고르게 잘해주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차이구나. 나는 몇 사람한테만 엄청 베풀었는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베푸시는구나. 더 중요한 건 그분은 받을 줄도 아시는 분이었어요. 누가 도움을 주면 고맙다고 하시고 다음에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사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제가 도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받기만 했어요. 제가 도와줄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지만 정작 고마워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고마워할 틈도 주지 않고
보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제가 다 해결해 주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제 도움을 공짜 서비스로 여기게 된 거예요.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보답할 필요도 없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방식을 바꿨어요.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받기도 하고 적당히 주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을 사주면 저도 다음에 밥을 사주고, 누가 도움을 주면 저도 다음에 도움을 주고, 그런데 또 누가 도움을 청하면 저도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평생 주기만 하다가 받는 것도 해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를 좀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쟤는 맨날 베풀기만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적당히 받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아, 창욱이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받을 줄도 알게 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해결해줘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해결해보자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고민 상담을 하러 오면 예전에는 제가 답을 다 말해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는 후배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후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후배도 더 고마워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했을 때는 아, 그런가요? 이 정도였는데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으면 형,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고맙기는 한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한 게 없네. 이런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면 성취감도 있고 고마움도 더 커져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고민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하는 관계.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부른 주시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시고 또 주시고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이 한 줄에 인생의 지혜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주고받는다고 해서 계산기 두드리듯이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더 많이 주고 어떤 때는 상대방이 더 많이 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시소처럼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나만 손해보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도우며 잘 살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면 건강한 관계인 거예요.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제 능력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교훈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법칙 하나를 깨달았어요. 바로 상호부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서로 도우며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주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지쳐요. 아무리 마음이 넓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마치 우물에서 물만 퍼내고 채우지 않으면 결국 바닥이 나는 것처럼요. 두 번째,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요.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돼요. 마치 마약처럼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관계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건데 한쪽만 주고받는 관계는 서로를 퇴화시켜요. 주는 사람은 점점 희생자가 되고 받는 사람은 점점 기생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되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너 도와줄 테니까 다음에 내가 힘들 때 너도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좀 계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더 건강한 거예요.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감정 투자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감정, 시간, 에너지에도 수익률이 있어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와요. 꼭 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돌아와요. 그런데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투자만 하고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감정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감정 투자를 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요. 한 사람한테만 올인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고르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노래한 지혜예요. 때로는 당신이 먼저, 때로는 내가 먼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고받는다고 해서 꼭 같은 것을 주고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조언으로, 어떤 사람은 격려로,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나도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요. 받은 만큼 주려고 하고 준 만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균형이 깨져 있어요.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되고 주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원칙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 더 신중해졌거든요. 예전처럼 무작정 베풀거나 무작정 받지 않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를 따져보고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주고받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맨날 받기만 하려는 사람,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도움은 안 주면서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싶나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자기도 힘들 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서로 에너지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바로 그 차이가 주고받기의 차이예요.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부른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소중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줬기 때문이에요. 주시고 또 주시고,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이게 바로 행복한 관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주변 관계들이 건강하게 주고받고 있는지, 혹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만약 주기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받는 것도 배워보세요. 만약 받기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주는 것도 시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관계가 훨씬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특히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어른을 공경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받는 법은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주는 법만 가르치고 받는 법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결혼해서 30년 동안 시댁 식구들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오히려 섭섭해 하더래요. 엄마, 왜 요즘 이래? 예전만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베풀기만 했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해드린 말이 있어요.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당신의 베품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일방적으로 베푸셔서 가족들이 그것을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엄마가 안 해주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더 그래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베풀어 왔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후배들 챙기고 친구들 도와주고 가족 부양하느라 평생 주기만 했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청하는 법, 고마워하는 법, 상대방도 베풀 기회를 주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또 달라요. 이 친구들은 반대로 주는 법을 잘 몰라요. 받는 것에는 익숙한데 주는 것에는 서툴러요. 요즘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왜 내가 먼저 해야 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해요. 상대방이 먼저 하면 나도 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하거든요. 서로 너부터 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갈등도 생기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라고 하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는 강요해라고 하고 사실 둘 다 틀렸어요. 기성세대는 주기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는 받기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주고받기의 균형을 모르는 거죠.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이 함께 부른 이 노래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 말이에요. 김연자 선생님은 우리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분이죠. 그분이 때로는 당신이 먼저, 때로는 내가 먼저라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한테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아, 맨날 내가 먼저 할 필요 없구나.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해도 되는구나. 영탁 씨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죠. 그가 주시고 또 주시고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한테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 받기만 하면 안 되구나. 나도 줘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세대가 하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 모두 부족했구나. 이제부터 함께 주고받으며 살자. 실제로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도 변화가 보여요. 효도 여행 같은 것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도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변화예요. 기성세대는 받는 법을 배우고 젊은 세대는 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남편은 돈만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일만 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도 그래요.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돌아가면서 내거나 각자 내거나 하죠. 이런 변화들이 모두 주고받기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세대 차이 때문에 고민인 적 있으세요? 기성세대 분들은 젊은 세대가 너무 차갑다고 느끼시고 젊은 분들은 기성세대가 너무 간섭한다고 느끼시고 그런데 사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기성세대는 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고 젊은 세대는 받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둘 다 사랑이에요. 다만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필요해요.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서로 다른 세대지만 함께 노래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해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의 주시고라는 노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언제였나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였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외로움을 느꼈을 때. 그런데 반대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도 사람과 함께였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을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 인생의 행복도 불행도 모두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은 뭐였나요? 바로 주고받기였어요.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시고 또 주시고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이 한 줄에 인생의 지혜가 다 들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먼저,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는 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받기만 했다면 오늘은 뭔가 작은 걸 베풀어 보세요. 커피 한 잔 사주기,
안부 문자 보내기, 고마움 표현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요. 반대로 평소에 주기만 했다면 오늘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조언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평생 한 방향으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연습하면 늘어요. 특히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은 항상 가족들 챙기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가족들한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엄마도 힘드니까 설거지 좀 도와줘. 엄마도 쉬고 싶으니까 저녁은 배달시켜 먹자.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왜 이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가족들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돈 벌어오는 역할만 하지 말고 가끔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 숙제도 봐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가족들한테 아빠도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자녀들도 그래요. 항상 받기만 하지 말고 부모님께도 뭔가 해드려 보세요. 용돈 드리기는 힘들어도 어깨 주무셔 드리기, 함께 산책하기, 안부 전화 드리기. 이런 것들로도 충분해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받기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는 그 친구한테도 뭔가 베풀어 보세요. 반대로 항상 베풀기만 했다면 이제는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적용해 보세요.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되 후배들도 선배를 도울 기회를 주세요. 선배한테 배우기만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도 선배한테 알려드리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져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 고마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거든요.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한쪽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둘 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 저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봐야겠다. 저 사람한테 뭔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문자라도 보내보시고 전화라도 해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마음이 있을 때 해야 진짜가 돼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받는 것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의 이야기. 받기만 했는데 이제 주는 것도 시작해 보려는 분들의 계획.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서 행복해진 경험담. 세대 차이를 극복한 따뜻한 이야기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한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영탁 씨와 김연자 선생님의 주시고 한 소절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주시고 또 주시고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우리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어요. 때로는 당신이 먼저, 때로는 내가 먼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요. 이 가사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고받으며 따뜻하게 살아가세요. 때로는 먼저 베풀고, 때로는 고마워하며 받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의 비밀이 바로 주고받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